안녕하세요, 안혜 선생입니다. 오늘은 좀 초등학교 저학년, 중, 고학년, 초등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처음 풀면 좀 많이 틀리고 또 가만히 그냥 자기가 알아서 고치면 또 맞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홈스쿨링 하시는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하시고, 혹은 이제 학원에 오는 경우에도, 그죠? 숙제를 검사하면 많이 틀리는데, 숙제 검사를 하면 많이 틀리는데, 또 다시 풀면 거의 다 맞히고, 이런 성향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많이 했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식은 없어요. 아이의 성향이 다 다르고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던가, 아니면 혹시 원인이 이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공식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방향성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풀 때 많이 틀려요. 왜 많이 틀릴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 풀 때 많이 틀리는 이유는, 그죠? 급하게 풀어서죠. 차분하게 풀었는데 두 번째 고칠 때 차분하게 푸는 것처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풀 때 급하게 풀었기 때문에 많이 틀릴 것이다. 이것 외에 특별히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왜 급하게 푸는 상황인 것이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죠.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이건 본능이죠. 본능. 놀고 싶은 본능. 다르게 말하면 빨리 끝내고 놀고 싶은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저도 애를 키워봤으니까 엄청 빨리 풀려고 노력해요. 학원도 별로 안 다니는데 숙제를 얼마나 빨리 해내는지, 그죠? 그래서 놀고 싶은 본능이 있다. 이것 때문에 급하게 푼다. 마치고 싶은 본능보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치는 거는 나중 일이니까, 학원을 다니면 학원 가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일단 지금 이 순간 빨리 마치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놀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은 본능. 두 번째는 환경이. 어떤 환경? 숙제가 많다. 숙제가 많다라는 말은 좀 복합적인 이야기죠. 숙제가 많은 것은 지금 이 한 과목의 숙제가 너무 많아서 이걸 빨리 끝내야 놀 수 있다. 이런 환경,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학원이 너무 많다. 학원이 많으면 거기에 숙제가 딸려 나오게 되죠. 숙제가 없는 예체능 학원이 많은 것도 결국 시간을 예체능 학원에 가는 것은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피아노를 배우거나 미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몸을 쓰는 태권도 이런 것은 요즘 태권도장에 가면 다 노는 것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덜하지만, 배우는 것, 음악을 배우고 미술을 배우고 논술을 하고 국어를 하고 이런 환경이 많은 것, 이런 학원이 많은 것, 그래서 시간을 뺏기고 그래서 내 자유시간이 줄어드는 환경, 이런 환경이라면 이 역시 결국 이 첫 번째 놀고 싶은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급하게 풀어야 된다.
그리고 고치는 시간. 학원에 오면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런 거잖아요. 급하게 풀어서 숙제를 가지고 왔어. 근데 학원에 오면 수업은 2시간으로 정해져 있잖아. 내가 2시간, 3시간 혹은 1시간 반 내가 빨리 숙제를 빨리 하는 것은 확실하게 내가 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학원에서 2시간은 내가 느긋하게 해도 2시간은 지나면 집에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죠? 남겨서 하는 이런 그런 행위를 제외하면, 그죠? 내가 학원에 와서는 조금 느긋하게 풀어도 결국 2시간은 지난다. 오히려 느긋하게 풀면 진도가 좀 천천히 나가서 내가 편할 수 있다. 이 역시 본능이 작동하는 거죠. 그런 요인이 저는 좀 많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라보면 여기 위에는 왜죠? 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어머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가 처음 풀 때 많이 틀리는 아이라면 왜 그럴까? 놀고 싶은 본능은 몽땅 다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내가 보낸 학원에 숙제가 너무 많은 학원은 아니냐? 아니면 학원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원인이 나왔으니까 이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럼 제거하는 방향이 학원을 다니지 마! 이런 말이 아니고 좀 줄여보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야기를 해서 항상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시간에 우리가 막 빨리 하는 애들은 막 5장 풀잖아요. 이렇게 풀지 말고 1시간 동안 우리 한 2장만 풀어볼까? 천천히. 학원에 필요해서 만약에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숙제가 너무 많다면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세요. 조금 숙제를 좀 줄여달라고. 우리 아이는 요 정도만 짝수번만 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좀 해서라도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가 원래 막 한 번 풀 때 막 많이 틀린 아이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급하게 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천천히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을 줘보자는 거죠. 천천히 숙제할 수 있는 환경. 을 구축해서, 그죠? 우리 아이가 천천히 풀었을 때에 어느 정도 하는지를 확인하고 약간씩 늘려라. 한 페이지 8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죠? 많아봤자 8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아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야, 요거 한 페이지만 더 해보자. 근데 시간은 어느 정도 좀 길게 잡고 너무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생각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원인을 생각해보지 않고 실수가 많으니까 더 많이 풀어야 한다. 실수가 많으니까 더 많이 풀어서 잡아보자. 해결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잡힐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고치시는 분도 있겠죠, 물론. 근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을 저는 여기에 지금 아이가 문제를 적게 풀어서 그래요라고 제가 원인을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찾은 원인은 아이들의 본능이 놀고 싶은 것. 숙제가 많아서 빨리 끝내야지 놀 수 있다는 것. 이런 환경으로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이유를 조금씩 줄여보는 것으로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거죠. 그죠? 문제를, 그죠? 조금 주고 천천히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환경. 아니면 진짜로 정말 또 대화를 해야 돼요, 아이와.
정말 대화를 해서 학원이 벅찰 만큼 많다면 줄여야죠. 그렇죠? 아이의 능력을 넘어서는 많은 학원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망하는 방법은 너무 많이 시키면 전체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적당히 시키면 전체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죠. 아이의 능력 안에 아이의 능력에 맞는 그 사교육의 개수를 가져가는 것. 그게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공식도 없고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풀 때 많이 틀린 아이들 굉장히 많은데 특히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은 사실 그런 말씀 많이 안 하세요. 그냥 실력이 없는 거거든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틀리는 거지. 뭐 처음 풀릴 때 틀리고 이런 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저학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이유는 결국 자기의 자유시간 확보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빨리 풀게 되죠. 빨리 푸는 이유는 숙제가 많아서 혹은 다른 학원까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런 환경을 좀 바꿔보라는 겁니다. 아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량을 좀 줄이고 천천히 푸는 방식으로 집에서 공부를 좀 시켜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아이의 습관이 되도록 하면서 문제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에 혹시 학원 개수가 너무 많아서 물리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학원 개수를 줄이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에게 올바른 학습 태도를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처음 볼 때 많이 틀리는 아이에 대해서 그 원인과 혹시 도움될 만한 솔루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